한글 텍스트 분석에서 중요한 이슈가 무엇인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한글 코드 문제를 알고 있어야 되고요. 또 그 한글에 대한 음절 빈도 계산을 실습으로 해보려고 하죠. 여러분들 대부분 많이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쓰는 한글 코드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물론 예전에는 몇 가지 더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윈도우에서 KS 완성형 한글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리눅스는 유니코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유니코드를 UTF-8 인코딩 기법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혼용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먼저 KS 완성형은 공식적인 이름으로 KSC 5601-1987이라는 게 공식 명칭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국제 표준으로 가면서 KSX 1001이라고 하기도 해요. 또 우리는 컴퓨터만 하는 사람들은 주로 EUCKR을 가장 익숙하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에서는 CP949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의 코드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튼 그러면 차이점들이 조금 있긴 해요. 그러니까 EUCKR은 Extended Unicode KR 코리아인데요. EUCKR은 KS 완성형 플러스 ASCII 코드 집합이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한글 부분만 코드 정의를 하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한글만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문 ASCII 코드도 같이 써야 되죠. 그러면 ASCII 코드 셋은 이미 있죠. 그리고 KS 완성형 코드 셋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두 가지를 합해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KS 완성형 플러스 ASCII 코드 집합을 EUCKR이라고 하죠. CP949도 EUCKR이랑 비슷한데요. 조금 다른 점이 뭐냐면 한글 코드가 한글 문자가 기역, 니은, 아야어요 가부터 히의 히읗 받침까지 1172자가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 컴퓨터에서 그 코드 정의하는 문제점 때문에 완성형 한글 코드에는 초기에 2350자만 완성형 한글로 정의를 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8822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누락돼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는 그 8822자도 정의를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풀셋으로 11172자를 정의한 그 코드. 그래서 CP949는 표준은 아니에요. 하지만 한글에 대해서 모두 다 정의한 내용을 MS에서 정의한 내용이 정의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약간의 차이는 있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KS 완성형 코드이고요. KS 완성형 코드의 정의 영역은 한글은 한 바이트가 아니라 두 바이트로 정의해야 되죠. ASCII 코드는 한 바이트로 정의되어 있지만 근데 두 바이트로 정의할 때 ASCII 코드하고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두 바이트 각 바이트의 영역을 픽스했어요. 첫 번째 바이트의 영역 A1부터 FE까지, 두 번째 바이트도 A1부터 FE까지. 즉 이게 8비트의 MSB가 1이죠. ASCII 코드는 8비트의 MSB가 0이잖아요. 그래서 ASCII 코드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그러면 A1, A2, A3, FA, FB, FC, FD, FE까지 요 가지수가 94가지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바이트 94가지, 두 번째 바이트 94가지. 그러면 그 두 바이트를 조합해서 한글을 표현을 하면 94 곱하기 94, 대략 8100여 가지의 한글 코드를 정의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한글만 정의해야 되는 게 아니고 우리는 한자도 써요. 그래서 한글, 한자,
또 2바이트 부호도 있어요. 영어권에서는 부호를 어떤 걸 쓰죠? 아스키 코드에서 여러분들 키보드에 있는 부호들을 쓰잖아요. 그러면 콤마 마침표 왼쪽 괄호 오른쪽 괄호 뭐 이런 부호들 쓰는데요. 한국어에서는 더 많이 써요. 가운데점이 아스키 코드에는 없어요. 근데 가운데점이 굵은 가운데점, 가는 가운데점, 이중으로 된 가운데점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따옴표 같은 경우에도 영어에는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만 있잖아요. 근데 한글에는 꺽쇠 따옴표들이 있어요. 왼쪽에 왼쪽 기역자, 니은자 이렇게. 근데 그것도 또 이중으로 된 것들도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부호들이 있어서 한글 한자 2바이트 부호들을 94 곱하기 94 영역에 표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 할 수가 없어요. 왜? 한글만 해도 11,172자인데 94 곱하기 94 영역은 8,100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자주 사용되지 않는 것은 누락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하여튼 한글 KS 완성형 코드에는 한글 2350자, 한자 4888자, 그 다음에 기역, 니은, 자음, 아야어여, 모음, 조금 전에 얘기했던 2바이트 부호들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94 곱하기 94 영역에 정의를 했어야 했고, 그래서 한글도 2350자밖에 정의를 못하고 한자도 4888자밖에 정의를 못했었죠. 그게 이제 KS 완성형 한글 코드고요. 이제 이런 제약을 벗어나서 국제적으로 모든 언어의 문자들을 유니코드로 정의했었는데요. 그 유니코드는 이제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인코딩 기법이 UTF-8, UTF-16, UTF-32 이렇게 인코딩 기법을 통해서 구현을 하게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UTF-8 인코딩 기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이 UTF-8 인코딩이 리눅스의 기본적인 문자 코드로 지원되고 있고요. 이 유니코드에는 한글 코드 11,172자를 모두 정의하고 있어요. 11,172자는 초성, 기역, 쌍기역, 니은 등등 히읗까지 해서 19가지. 중성이 아, 에, 야, 예, 에, 의, 이까지 해서 21개. 종성도 기역, 쌍기역, 기역, 시옷, 니은, 리을 등등 해서 27가지인데요. 여기서 하나를 추가한 건 왜 그랬을까요? 종성 받침이 없는 경우도 있죠. 가지수로 하면 28가지가 되는 거죠. 종성이 없는 경우. 종성 가지수 27개. 이렇게 19 곱하기 21 곱하기 28 하면 11,172자가 되는 거고요. 유니코드에서 이 11,172자 첫자 가, 끝자가 히의 히읗 받침이죠. 그 정의된 영역을 여기 적어놨어요. AC00이 가자고요. D7A3가 히의 히읗 받침 hit자예요. 가부터 hit까지 순서대로 AC00 그 다음 가의 기역 받침이 두 번째겠죠. AC01 이렇게 순서대로 11,172자를 정의하고 있죠. 여기서 U 플러스라고 쓴 것은 특정 통신사를 홍보하는 게 아니고요. 유니코드를 16진수로 표기할 때 항상 사람들이 U 플러스 그리고 16진수로 표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윈도우 중심의 KS 완성형, 리눅스 중심의 UTF-8 인코딩 기법, 유니코드를 알아야 되죠. 유니코드는 11,110 가에서 hit까지를 얘기를 했었고요. KS 완성형 한글 코드는 가부터 히의 히읗 받침이 아니고 히의 이응 받침이에요. 힝까지예요. 왜냐하면 11,172자 중에서
2350자만 추출해서 자주 사용되는 거 추출해서 이것들에 대해서만 코드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가짜는 B0A1이에요. 힝자는 C8FE예요. 그러면 이것은 첫 번째 바이트, 두 번째 바이트, 두 바이트로 구성된다고 했었죠? 첫 번째 바이트의 영역이 B0부터 C8까지 25가지예요. 두 번째 바이트는 A1부터 FE까지 94가지고요. 원래 첫 번째, 두 번째 바이트 둘 다 94가지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었죠? 근데 그 중에서 한글 영역은 첫 번째 바이트를 25가지만 사용한 거죠. 그래서 25 곱하기 94를 하면 2350이 돼요. 다른 부분, 그러니까 A1부터 FE 사이에서 B0, C8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한자 정의도 있고 자음, 모음 정의도 있고 두 바이트 문자 정의들도 있는 거죠. 자음 코드는 여기 얘를 써놨네요. 자음 30개는 A4 영역에 있네요. A4 A1부터 A4 BE까지. 또 고어도 있네요. 순경음 비읍이라든지 아래아라든지 이런 것들도 정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요. 고어 부분, 그러니까 자음 모음 부분은 A4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두 바이트 특수 문자, 문장 부호 등은 A1부터 AC 영역에 정의가 되어 있고요. 1172자 중에서 2350자만 추출하다 보니까 대략 4분의 1밖에 안 되죠. 4분의 1도 안 되네요. 만에 2500이 25% 4분의 1일 텐데 하여튼 20여 % 정도밖에 정의를 못했는데, 그럼 정의되지 않은 8822자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네, 자주 사용하지 않는 것일 뿐이죠. 그래서 이제 정의되지 않은 문자 몇 가지를 예를 들어보면 똠자라든지 펩시콜라의 펩 피읍 받침이라든지 워크스테이션 키읔 받침이라든지 녹슬다의 녹슴 어쨌든 틀다의 틈 이렇게 명사형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되지 않은 그런 문제점이 있었죠. 예, 그래서 완성형과 UTF-8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다시 유니코드로 돌아와서 유니코드는 이제 한글 부분만 본다면 가짜 AC00부터 D7A3까지 2바이트죠. 케이오스 완성형도 2바이트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유니코드는 2바이트로 직접 표현하지 않아요. 이건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요. 여러분들 C 언어 아시잖아요. C 언어에서 내가 문자를 2개를 저장을 했어. 문자 배열에다가 AC라는 문자하고 00이라는 문자하고 2바이트를 저장했어. 그럼 00이라는 문자가 어떻게 돼요? 널 문자가 돼요. 널 문자. 널 문자는 C 언어에서 특수한 용도로 사용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각을 표현하고 싶었어. 각. 그러면 가가 AC 00, 각은 AC 01, 그 다음에 null string 끝 문자 역슬래시 0, 0을 넣었어. 그러면 그게 스트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캐릭터는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캐릭터가 00 null 문자예요. 그러면 이 한 바이트 그리고 null로 인식하는 거죠. 문제가 발생하죠. 그러면 C 언어로 한글을 처리하는 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그래서 유니코드는 기본적으로 2바이트 형태로 16비트죠. 2바이트라기보다는 16비트로 정의를 했지만 실제 우리가 컴퓨터에서 구현할 때는
16비트로 구현을 안 하고 2바이트로 구현을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인코딩을 해서 구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인코딩 기법 UTF-8, UTF-16, UTF-32 중에서 UTF-8를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UTF-8 인코딩 기법은 어떤 방식이냐면 가변 길이로 인코딩을 해요. 가변 길이로 인코딩을 하는 이유는 일단 우리는 조금 전에 한글 부분만 얘기를 했었잖아요. 영어 ASCII라고 하자. ASCII의 경우에도 유니코드로 정의가 되어 있죠. 그러면 A, B, C, D 대문자 A가 16진수 4, 1인데요. 원래는 한 바이트로 정의하면 되잖아요. 근데 유니코드는 모두 다 16비트로 정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비트를 0으로 채워줘요. 그래서 0041이 되는 거죠. B는 0042가 되는 거고. 그러면 영어권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자기네들은 한 바이트만 있으면 되는데 왜 불필요하게 모두 다 0으로 채워주냐는 거죠.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원래 ASCII 코드 영역은 한 바이트로 인코딩을 하자. 있던 그대로. 그리고 ASCII 영역을 벗어나는 00부터 7F까지 128 0부터 127이네요. 0부터 127까지 ASCII 영역은 그대로 한 바이트로 표현을 해요. 128부터 80부터 7FF까지 영역은 2바이트로 표현을 해요. 이 2바이트 표현된 부분은 앞에 5비트, 뒤에 6비트로 나뉘어서 11비트로 표현되는 영역이에요. 11비트로 정의된 영역. 다시 얘기하면 7비트로 정의된 ASCII 코드는 원래 8비트지만 MSB가 항상 0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7비트로 정의된 거거든요. 7비트로 정의된 0부터 127까지는 한 바이트로 구현을 하고 11비트로 정의된 부분은 5비트, 6비트 쪽에서 5비트 부분은 110으로 채우고 6비트 영역은 10으로 채워서 뒤에다가 붙여주는 이런 형태로 인코딩을 해요. 근데 이 부분은 이제 한글하고는 상관없는 부분이죠. 주로 ASCII 영역이나 또는 이제 불어, 독일어, 러시아어 등에서 독일어의 umlaut라든지 발음 기호 A 위에 삿갓 넣고 이런 부분들이 11비트 영역에 속하고요. 러시아어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이 뒤집어졌잖아요. 근데 알파벳 개수는 몇 개 안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11비트에 속하고요.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한글 영역은 이쪽 3바이트로 인코딩 되게 되어 있어요. 16비트. 16비트를 4비트, 6비트, 6비트. 그러면 16비트 맞나요?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 4비트 부분은 맨 왼쪽에 1110으로 4비트를 채워주고, 그러니까 UTF-8 표시인 거죠. UTF-8 인코딩 표시 1110으로 고정시키고 첫 4비트를 여기에다 넣어줘서 한 바이트를 만들어요. 나머지 2바이트는 첫 2비트를 1010으로 고정시키고 6비트씩 해서 16비트를 이렇게 3바이트로 인코딩을 하는 거죠. 다음 4바이트로 인코딩 되는 영역도 있어요. 4바이트로 인코딩 되는 영역은 주로 우리 한글하고는 별로 상관없어요. 이 부분은 한자의 경우에 중국어 한자들은 문자 개수만 해도 10만 자가 넘죠. 10만 자가 넘으면 원래 유니코드에 16비트로 정의할 수가 없어요. 16비트로 정의할 수 있는 모든 가지수가 몇 가지예요? 2의 16승가지죠. 2의 16승가지면 2의 10승이 1000이잖아요. 65536이에요. 약 6만 4, 5천 가지밖에 안 돼요. 그러면 6만 4, 5천 가지로 전 세계 모든 문자들을 정의할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왜냐하면
중국어 한자는 10만 자가 넘으니까 중국어만 다 해도 모자라요. 64,000 가지고는. 그래서 유니코드 위원회가 처음 만들어질 때는 16비트로 정의하자라는 그런 생각이었지만 중국의 한자 문제 때문에 16비트 안 되겠다. 그러면 그 뒤에 뭐 10만, 20만, 30만까지도 정의할 수 있게끔 하고 대신 인코딩 기법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자. 그래서 이 4바이트 영역으로 인코딩되는 부분은 이제 17비트부터 21비트까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 17비트 이후 부분을 인코딩할 때 4바이트 영역으로 인코딩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아스키 코드하고 한글 한자만 쓰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스키 코드 영역 원래 8비트 1바이트로 쓰던 영역 그대로 쓰면 되고요. 우리 한글 한자 부분 3바이트 영역으로 인코딩된 이 두 부분만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리눅스에서 한글, 영어가 섞여 있는 이런 텍스트에서는 ABCD, 콤마, 마침표, 괄호는 1바이트로 표현되어 있을 거고요. 가나다라 또 한자 부분은 3바이트로 표현되어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UTF-8 인코딩 텍스트의 특징이죠. 그럼 여기에 비해서 KS 완성형 텍스트는 어떤 특징이에요? KS 완성형 EUSKR ASCII 코드 영역 ABCD, 콤마, 마침표, 괄호는 1바이트 그대로 돼 있죠. 한글 부분은 한글 한자 부분은 모두 2바이트로 돼 있어요. A1FE, A1FE 사이로 된 2바이트이거나 또는 ASCII 코드 1바이트이거나 두 가지가 섞여 있는 거죠. 근데 UTF-8은 ASCII 코드이거나 3바이트로 인코딩된 유니코드이거나 그 두 가지로 텍스트가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시 KS 완성형 2바이트, UTF-8 3바이트. 여기 UTF-8에서 XX 부분 16비트를 가져오면 KS 완성형하고 같나요? 안 같죠. 왜? KS 완성형은 A1FE 사이 94 곱하기 94 영역으로 코드가 정의되어 있는 거고 유니코드 이 부분은 한글로 한정한다면 한글이 시작이 뭐라고 그랬어요? AC00부터 D7A3 이렇게 한글 가나다라 hit까지 정의된 코드 값이 다른 거죠. 그렇죠? 예, 그 특징을 알고 있으면 되고요. UTF-8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첫 번째 바이트는 2바이트인 경우에 1이 2개네요. 110. 3바이트로 표현된 경우는 1110, 1이 3개네요. 3바이트. 4바이트로 표현된 경우는 1이 4개네요. 11110. 이렇게. 그 다음에 첫 바이트를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바이트들은 모두 10, 1010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원래 유니코드 값 비트스로 채워준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떤 한글 텍스트가 있어. test.txt라는 한글을 하고 영문자 ASCII가 섞여 있는 텍스트가 있어. 이게 KS 완성형 텍스트인지 UTF-8 텍스트인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답은 얘기한 것 같은데. MSB가 0인 것들은 ASCII 코드야. 패스. 양쪽 다 똑같으니까 ASCII 코드. 콤마 마침표 똑같으니까. MSB가 0이 아니야. MSB 1이겠죠? 1인 경우에 3바이트씩
구분해서 1110, 1010 이런 형태로 항상 3바이트씩 돼 있어. 그러면 UTF-8인 거고요. A1FE, A1FE 2바이트씩 쌍을 이루어서 돼 있어. 이읍배수로 A1FE, A1FE 이읍배수로 돼 있는 그런 경우에는 KS 완성형 일 테고, 3바이트의 배수, 3의 배수로 되어 있어서 1110, 1010 이런 특징으로 되어 있으면 UTF-8이겠죠. 그렇겠죠? 자, UTF-8 유니코드를 UTF-8로 인코딩하는 방법. 여기서 위자를 예를 들었네요. unicode.org에 가서 코드 차트를 찾아보시면 이런 걸 찾을 수 있는데요. 위라는 한글 코드가 코드 값이 C704로 정의되어 있네요. 코드 값. 이것을 UTF-8로 표현하면 EC9C84가 되는데요. 이 C704로부터 이 3바이트로 인코딩하는 방법을 얘기하려고 해요. C704, C704를 이진수로 표현해봤고요. 3바이트 UTF-8은 첫 번째 바이트 4비트가 고정되어 있죠. 1110 여기 첫 번째 1100 4비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이트는 10 고정되어 있고 6비트를 4비트 2비트 해서 6비트를 넣어주고요. 세 번째 바이트 10 고정시키고 나머지 6비트를 넣어줘서 4비트 6비트 6비트 16비트 16비트를 나뉘어서 인코딩을 하면 이게 EC9C84로 UTF-8로 인코딩 되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이 얘기를 왜 자세히 했을까요? 여러분들은 거꾸로 3바이트로 인코딩된 UTF-8 인코딩된 데이터로부터 464비트 16비트를 가져와서 16비트로 만들어줘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죠. 여기 1110 확인하고 UTF-8인지 확인하고 4비트 가져오고 10인지 확인하고 6비트 가져오고 또 10인지 확인하고 6비트 가져와서 16비트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16비트 유니코드가 되는 거죠. 그걸 알아두시면 되고요. 뭐 얘기 나온 김에 여기 위자를 여기 C704로 안 하고 왜 0을 하나 덧붙였을까요?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없지만 16비트가 아니라 21비트까지 사용되는 경우가 있어서 아까는 U 플러스 0 없이 AC00 U 플러스 D7A3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는 이제 그쪽 필요 없으니까 0을 생략한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하나 또는 두 개를 덧붙이기도 해요. 21비트까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에 00C704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거죠. 참 여기는 또 이렇게 쓰여 있네요. 한글 음절들이 AC00부터 D7A, A3이 아니고 AF네요. 뭐 사소한 거지만 실제로는 히의 히읗 받침이 D7A3으로 돼 있어요. 근데 보통 그 영역을 할당하려면 0000부터 1111까지 이렇게 할당하는 게 여러모로 편하죠. 그래서 뒤에 짜투리 조금 남은 게 있어요. A4부터 AF까지. 여기서는 그냥 그 부분 비어 있지만 AF까지로 표현을 한 거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11172자가 아니라 A3부터 AF까지 조금 더 추가돼 더 계속 많겠네요. 안 쓰는 부분까지. 다음은 이제 완성형하고 UTF-8을 섞다 보니까 우리가 코드 변환을 할 일이 발생해요.
어떤 경우엔 그 일반 사용자들은 test.txt 이 파일이 케이스 완성형으로 되어 있는지 UTF-8로 되어 있는지 별로 관심 없죠. 내가 메모장에서 읽을 때 또 출력할 때만 잘 되면 되잖아요. 근데 어떤 걸로 되어 있든 간에 별로 불편함 없어요. 읽고 쓰는데 사용자는 잘 몰라요. 똑같이 확장자는 .txt이고, 근데 우리 개발자들은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그 코드가 다를 때 코드 변환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iconv라는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을 해요. 오픈소스 리눅스에는 그냥 설치가 되어 있고요. iconv 엔터 해보시면 사용법이 -f from code cp949로부터 타겟 코드를 -t utf8로 하고 -o는 아웃풋이죠. 리눅스에서 -o는 늘 그 출력 파일 이름을 지정할 때 사용하죠. 출력 파일은 out.txt로 할 거다. 입력 파일은 in.txt이고, 그럼 여기서는 in.txt가 from code cp949 KS 완성형으로 되어 있고, 아웃풋 파일은 utf8로 변환하는 이런 툴이죠. 윈도우에서는 메모장에서 하시면 돼요. 메모장 열어서 할 시간이 별로 안 되네요. 메모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 그 코드가 4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디폴트로 cp949로 되어 있고요. 윈도우니까 케이스 완성형. 그다음에 utf8로 저장할 수가 있죠. 또는 utf8로 되어 있는 걸 열면 다시 cp949로 ANSI라고 되어 있는데 ANSI로 저장하시면 돼요. 코드 변환 라이브러리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짤 때 내부에서 C 또는 다른 언어에서 이 라이브러리를 링크해서 직접 함수 콜 iconv라는 라이브러리 함수 콜에 의해서 직접 사용할 수도 있어요. 네, 여기까지 녹화를